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또 6월입니다. 2025년도 이제 거의 중간 지점까지 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6월달, 지금부터 시작되는 6월달, 여러분들 생산성 넘치는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레버리지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미존 채널에서는 각종 레버리지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방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김인중 대표님과 함께 찍은 엔비디아 관련됐다기보다는 이제 엔비디아의 어닝의 비밀, 숨어있는 비밀을 살펴볼 수 있는 미국 주식 초등학교 방송을 함께 진행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미존에는 방송이 하나 나갔죠. 그래서 팔란티어 투자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미존 팟캐스트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초이스탁과의 협업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AI를 통해서 또 다른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정말 많은 AI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한 7, 8가지 정도 멤버십에 가입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미존 방송, 그리고 미존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킹 알파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킹 알파 페이지에 보시면 트렌딩 뉴스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인데요. 가장 첫 번째 뉴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킹 알파에 들어와서 뉴스를 클릭하면요, 이걸 해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 기사는 한국어 번역이 가능합니다.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친절한 한국어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요, 바로 한국어로 이 기사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미국 달러는 월요일 미중 무역 관련 긴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안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은 트럼프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이후 더욱 고조된 양상을 보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는 금요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뉴스가 이렇게 뜰 때마다요, 바로 한국어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시킹 알파에 등장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거는요, 제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더 이상 미존 채널의 가치라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존 유료 멤버십이 있는데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AI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다가 크리에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요, 발빠르게 시대의 움직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계속해서 개발하고요. 조만간 미존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또 미존 멤버십에도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재편을 시도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킹알파의 한국어 기사를 볼 수 있다는 뉴스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시킹알파에 가입하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이후부터 시킹알파에서요, 20%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이 새로운 기능 때문에, 한국어 기사를 읽을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시킹알파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6월 달의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전반적으로 녹색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상승 추세를 보인 종목의 수가 하락 추세를 보인 종목의 수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종목이 녹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하락 추세를 보인 종목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CDNS의 주가가 9.34%나 일주일 동안 하락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을 때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AI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쉽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페이지로 가셔서요. 여기 이제 기사 제목을 좀 보면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서 바로 한국어 번역을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 설계 자동화 기업들인 케이던스 디자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시놉시스 역시도 많이 떨어졌죠. 수요일 오후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무부가 이들 기업의 반도체 제조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중국 판매를 중단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예전에는요, 엔비디아처럼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하드웨어 종목들만 영향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 중국과의 문제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옮겨갔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국의 주요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수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100인데요. 1.94%나 올라갔고요. S&P 500이 플러스 1.78, 그리고 다우존스도 1.57% 올라가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11개의 섹터별 성적을 봐도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의 섹터,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섹터는 모두 그린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가장 위쪽을 보시면 부동산이 2.68%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가 금융주, 세 번째 테크놀로지가 1.81%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추세를 보면요. 단연 기술주가 9.97%,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섹터였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전 탑픽의 성적을 정리해 볼 텐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죠. 가장 위쪽에 팔란티어가 보이는데요. 일주일 내내 주가의 흐름은 그냥 그랬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7.73%나 급등하면서 일주일간 상승률이 6.87%를 마크했고요. 두 번째로 브로드컴이 플러스 5.84, 메타가 플러스 3.25, 엔비디아 플러스 2.92, 테슬라 플러스 2.10, 아마존이 플러스 2.00, 구글 플러스 1.94,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1.80, 비스트라가 플러스 1.52%로 마감이 됐고요. 넥스트라코도 일주일 동안 플러스 1.14, TSMC 0.70, AMD도 플러스 0.38, 탈렌 에너지 0.36% 상승했습니다. 자, 나머지 6종목은 일주일간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일주일간 거의 횡보를 했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33,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05, 셀레스티카가 마이너스 3.42, 우버가 마이너스 4.09, 마지막으로 B2가 8.0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순위는요, 한 달로 기간을 바꾸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을 보시면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는 40% 이상 급등했고요. 넥스트래커가 39.6%, 셀레스티카가 3.5% 올라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마이너스를 보인 종목이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첫 번째 날에 그 미준 멤버분들을 위해서 미준 포트폴리오의 투자 종목 현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준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수익률 현황은 꼬박꼬박 첫 번째 방송에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미준의 모멘텀 투자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은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라.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모멘텀 전략은 어떻게 보면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난 2년 넘게 어떻게 하면 모멘텀 투자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좀 소개를 해볼까 한데요. 저는 주식 시장이요, 매일매일 열리고 닫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마장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경마장하고 주식 시장을 비교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마장에 가면요, 이렇게 그 정보지를 나누어 주는데 어떤 말이 우승 확률이 높고 어떤 말이 우승 확률이 떨어지는지 각자의 역량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말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우승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우승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요, 이렇게 주식을 분석하고 나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에 베팅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우리가 애정하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튼튼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기에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경마 같은 경우는요, 매일매일 경기가 반복될 때 똑같은 말이 매일매일 이길 수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순위가 바뀔 수 있게 조치를 하나 해놨거든요. 어떤 조치냐면요, 말이 한번 우승을 하면 아니면 꼴찌를 하면 이렇게 순위에 따라서 짊어가야 되는 짐을요, 조금 추가하거나 아니면 덜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경기에서 우승한 말은요, 조금 무게를 더 높이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짐을 짓고 달려야 되고요. 만약에 어제 경기에서 꼴찌를 한 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짐을 좀 덜어줍니다.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우승 확률을 조금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에 대입을 하면요, 어제 우승한 기업들,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요, 조금 더 무거워지죠. 이걸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은 반면에 짐을 조금 잃은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워진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 짐을 조금 올리고 아니면 무게를 조금 낮추는 게 굉장히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요, 어제 우승한 말이 오늘도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짐을 조금 더 늘렸다고 해서 갑자기 1등 하던 말이 꼴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꼴찌한 말이 어제도 꼴찌했으면요, 짐을 조금 덜어줬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또 꼴찌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거를 주식시장에 대입하면요, 어제 올라간 종목은 오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어제 떨어진 종목은 일주일 내내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이 짐이 감당되지 않는 순간이 오겠죠. 계속해서 무게를 추가하다 보면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언젠가는 1등을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너무 무거워서 계속해서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죠. 이걸 우리가 모멘텀이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짐이 계속 늘더라도 이 말이 계속 우승을 하면요, 이 말에 계속 베팅하는 게 맞다는 거죠. 모멘텀이 꺾일 때까지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가서 감당이 안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말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게 모멘텀 투자의 원리입니다. 반면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요, 아무리 짐을 줄여준다고 해도 갑자기 꼴등하던 말이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따라서 계속 떨어질 때는 이 말에 대한 베팅은 좀 삼가하는 게 낫다.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경마를 통해서 미국 주식의 원리를 조금 설명해 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 모멘텀 투자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5월 한 달간의 투자 성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었던 금액은요, 9억 1,2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한 달 이후에 이 금액은 10억 1,200만 원 늘었고요. 한 달 동안 제가 추가적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투자 손익이요, 9,99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 달간 한 1억 정도의 손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 수익률은 계산해 보면 10.95%, 거의 11% 가까운 건강한 수익률을 이번에 플러스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난 1년간의 투자 성과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4분기에는 플러스 35% 굉장히 좋은 한 분기를 보냈고요. 올해 들어서는 첫 번째 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마이너스 22.3%, 그리고 2025년 2분기에는 지금까지 16.04%라는 건강한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4분기의 실적을 모두 합해 보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26.09%의 성공적인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주요 지수랑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S&P 500은 지난 1년간 11.89%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58% 지난 12개월 동안 올라갔습니다. 자, 따라서 주요 지수랑 비교했을 때 26.09%는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연평균 20%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증시는 어떤 년에는 올라가고 또 어떤 해에는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20%를 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S&P 500을 2배 정도 초과 달성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요, S&P 500이 11.89% 올라갔다면 한 24% 정도는 올라가야 저의 목표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26.09%는 성공적인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20년 6월 달에 그 미존 유튜브 채널 처음 개설하고요. 그때 첫 번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표는 연평균 20% 수익률을 내는 거다. 그때 악플이 좀 달렸었거든요. 20%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비난하는 댓글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그 수익률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2022년에 엄청난 손실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도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더욱이 2023년에는 플러스 100%를 넘었고요. 2024년도 70% 가까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해도 26.09%이기 때문에 20% 꿈으로 느껴졌던 연평균 20% 수익률이 모멘텀 투자 전략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미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5월 한 달간 거의 11%를 기록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제가 자랑했다기보다는 사실 미국 증시의 추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5월 달에 S&P 500이요. 무려 6.2%나 급등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1990년 이후 최고의 5월 달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5월 달은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부터 시작하는 6월 달은 어떨지,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은 어떤지 여기에 대한 기사가 여기 써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사를 읽어드리진 않고요.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가 재미있는 5월 한 달이었다. 그렇죠. 정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맛이 나는 굉장히 즐거운 한 달이었습니다. S&P 500은 2023년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우리 투자자들은 35년 만에 가장 좋은 5월 달을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나스닥 지수는요, 지난 4월 8일 기록했던 저점 대비 2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25% 이상 폭등했습니다. 자, 따라서 5월 달에는 주식을 다 팔고 미국 증시를 떠나라, 이런 조언이 있잖아요. 이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 한 달간 미국 증시가 급상승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가장 커다란 규모의 관세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승 원인은 관세뿐만은 아니었는데요. LPL 파이낸셜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어닝 시즌에 기업들의 실적은요,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13%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78%의 기업들이요, 실적의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세와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오히려 확대되는 굉장한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메가테크 기업들이요, 이러한 실적 성장의 약 절반을 기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다른 지수를 크게 앞지를 수 있었다.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잦아졌고요. 두 번째로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이 굉장히 멋진 실적을 발표하면서 5월 달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과연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미국 증시의 전망은 두 가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트럼프 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트럼프 관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의 센티먼트를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소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에 가려서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자, 위에 기사에서 바클레이 은행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4월 달에 PCE 물가 지수가 발표했는데요. 수치가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PCE 물가 지수가 좋았던 이유가 기저 효과 때문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4월에 근원 PCE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따라서 너무나 높은 수치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올해 4월 수치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해서 5월 달부터는요. 작년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치와 비교하는 기저 효과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월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힌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5월 달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관세랑 딱 겹치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관세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위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또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겠죠. 이 만약의 대비라는 것은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확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좀 둔화될 확률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5월 달에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우리가 직접 살펴봤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투자자 각자가 정해놓은 현금 비중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 리스크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달 동안 4월 초에 바닥을 찍고 미국 증시가 신나게 달렸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지켜서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좋고 저쪽으로 가도 좋은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현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생각보다 비트코인의 추세가 좋지가 않았죠. 하지만 5월 한 달 동안은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앞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의 미래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을 80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 비트코인의 재무 보유 전략은요. 이제 밈 주식 기업, 이거는 이제 게임스탑 얘기하는 거고요. 미디어 기업, 다국적 대기업에서도 모방되고 있다.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디어는 25억 달러를 조달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게임스탑은 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더, 소프트뱅크, 스트라이크의 잭 말러스가 공동 출자한 21이라는 비트코인 전용 상장 기업도 4만 2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출범할 예정인데요. 이는 글로벌 기업 중에 세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는 점점 많은 기업들이요,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현금 아니면 이제 주식을 투자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요, 이들 기업 중 어느 곳도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요, 그 기업의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발표 이후 20% 이상 하락했고요. 게임스탑 역시 약 17% 떨어졌습니다.
자, 반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 자산만 6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2022년 말 이후에 주가는 26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10배를 2번 이상 한 거잖아요. 아마 시장은 그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자,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비트코인 2025년 컨퍼런스에서 스트래티지의 이사회 의장인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했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요, 모두 단기적인 움직임이다. 주가 잠깐 떨어졌을 뿐이다. 다시 오를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올려놓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마이클 셀러는 트럼프 미디어의 행보를 용감하고 공격적이며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평가했고요. 유사한 발표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기업 금융의 글로벌 변화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이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재무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얘기도 있고, 중동 지역에서도, 영국에서도 다들 비트코인 재무 관련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공급이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때 주변부 금융 전략에 불과했던 이 움직임은요, 이제 지구촌 차원의 지정학적인 레이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 시절만 해도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는요, 규제 당국의 주의 신호로 간주되곤 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모이는 기업에 대해서 SEC가 좋게 안 봤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3월 달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연방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준비금은요, 형사 및 민사, 몰수를 통해 확보된 비트코인으로 전액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라고 백악관 암호화폐 AI 특보인 데이비드 섹스가 얘기했고요. 또한 정부가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추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요, 준비금에 보유된 비트코인을 절대 매각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부통령인 JD 벤스 역시도 지난주에 현직 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직접 연설하면서 암호화폐를요, 인플레이션, 검열, 선출되지 않은 관료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노동부 역시도요, 퇴직연금 투자에서 비트코인을 기피하라는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행보를 보이는 부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세계 일부에서는요, 여전히 비트코인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지난해 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들은요, 회사의 막대한 현금을 일부 활용해서 세일러의 전략을 따르자는 제안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안의 화제였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들이 비트코인을 승인했다면 줄줄이 다른 기업들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단은 부결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 재무제표 상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비슷한 움직임이 여러 대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클 세일러는요, 트럼프 미디어와 게임스탑의 주가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 이유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회의보다는 자금 조달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채무를 늘리거나 아니면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잖아요. 둘 다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는요,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전략을 고려 중이라고 처음 발표했을 때 주가가 50% 급등하고 거래량이 10배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이후 회사는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매우 성공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역시도 대규모의 전환 사태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한 뒤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자, 세일러는요,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부채가 늘거나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투자자들이 이득을 볼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래티지에 관해서라면 비트코인 매입 계획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 회사는 이미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매입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요, 비트코인 사는 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만큼 더욱더 효율적으로 매입 전략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세일러가 얘기했습니다. 자, 마이클 셀러는 또한 더 많은 행위자가, 더 많은 주체들이 이 생태계, 비트코인 생태계에 참여할수록 프로토콜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분산된다. 결과적으로 부패하기 어려워진다. 건강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더 강인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더 큰 경제 주체들이, 그동안은 불안해서 투자하지 못했던 큰 손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신뢰를 가지고 전 재산을 걸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주식, 스트래티지, 비투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세상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결정한다. 이 사실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점점 더 많은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향후 비트코인의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면서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요, 다른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높은 변동성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추세는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규제 변화, 그리고 다른 거시 경제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스토리는요, 반감기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공급은 줄어들고요, 투자자 저변 확대로 점점 더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요, 결국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잠깐 살펴보면요, S&P 500은 마이너스 0.58, 그리고 나스닥도 0.69%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첫 번째 거래일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고자 톱니를 모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월가의 최고의 긍정론자 톱니가 지금 시점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AI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 잔뜩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톰 리가 오늘 함께합니다. 톰, 지금 이 상황을 관세가 궁극적으로 어떤 경로를 택할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관세가 시장의 랠리를 좌초시킬 만큼 충분히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가시성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사법부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두고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백악관의 대응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관세를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을 넘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백악관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간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종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 주식시장에는 순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식의 리스크 대비 보상은 2025년 2월
S&P가 기존 고점을 기록했을 당시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반도체 랠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젯밤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엔비디아가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받고 있는데요. 지금이 그런 종목에 다시 진입할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랠리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시장이 관세 관련 이슈와 그에 따른 혼란이 끝났다고 확신하는 순간 굉장히 강한 경기 순환적 랠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재, 금융주, 그리고 특히 기술주, 그중에서도 최근 조정을 받은 메가치블 같은 종목들이 랠리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소형주도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소형주는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가시성이 회복되면 반등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6년을 바라본다면 그 시점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지금보다 더 완화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바람이 될 것입니다. 상황은 여러 의견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월가 대부분이 톰 리와 펀드스트랩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각자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양한 코멘트들이 나왔는데요. 바클레이스는 이번 사안이 새로운 리스크의 지속적인 촉매가 될지는 확실치 않다. 관세 수입, 세법 처리, 그리고 채권 시장에 미칠 복잡한 영향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관세를 통해 들어오는 세수가 향후 세법 개정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관세 수입이 일시적으로라도 줄어든다면 워싱턴의 세금 정책 전반, 나아가 증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해석도 흔히 말하는 벽을 오르며 걱정하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최근 몇 주간 상승했지만 저희 거시경제 고객들은 여전히 이 랠리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데이터를 보면 총 포지션은 높지만 순 포지션은 낮아서 헤지펀드들이 이번 랠리에 대해 공매도를 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대기 자금도 많고요.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할 핑계를 찾고 있어요. 바클레이스의 해석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전에는 고율의 관세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관세가 낮아지면 재정의 악영향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결국은 앞면이든 뒷면이든 무조건 손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관세 이슈가 해결된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이 복잡한 환경을 견뎌낸다면 내년에는 멀티플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